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 녹화를 정말 오랜만에 합니다. 그전에는 저희 시청자분들하고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함께 매매도 하고 같이 수다 떨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유튜브 운영을 그렇게 해왔는데, 오늘은 한번 영상 녹화를 해보려고 해요.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은, 왜 아직까지 이 코인판에서 남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버티고 있는지 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코인판에 남아있는 이유는 여러분들하고 동의를 하겠죠? 돈을 벌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버틴다기보다는 제가 청산을 당하면서 큰 돈을 잃으면서 화도 나고, 한편으로는 또 내가 큰 돈을 잃을까봐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지만은, 이 코인판에서 돈을 벌어가는 거는 소수 인원들이겠지만은 그 소수 인원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이겠죠. 큰 이유 없습니다. 큰 돈을 벌고 싶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산 이후에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한번 끝까지 될지, 중간에 포기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되는 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이 차트들을 보면서 아직 매매 검증을 제 스스로 끝나진 않았지만, 제가 차트 공부를 하면서 주위분들 도움을 받으면서 느껴가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힌트 아닌 힌트를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너무 멀리 돌아가면은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제가 마지막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뭘 보여드릴 거냐? 돈 잃은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돈 잃은 거를. 돈 잃은 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짧은 투자 기간 동안 제 나름대로의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지금 악착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마 저처럼, 아니면은 그보다 더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서로 간에 뭔가 전후감을 느끼고자, 그쵸? 서로 전우회로 똘똘 뭉쳐가지고 힘내보자는 취지입니다. 일단 이 영상은 일단은 업비트. 잠깐만, 여기 켜 있었네요. 자, 업비트로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한 19% 정도였었는데, 그냥 버티다 마이너스 100만원, 마이너스 200만원이 아까워서 손절 안 하다가 마이너스 50 몇 도까지 올라왔다. 요번에 다시 이렇게 조금씩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현물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한 2,200만원 정도, 여기서 제가 뺀 것까지 빼면은 한 2,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간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서 마진으로 주소 이동한 것도 있겠고, 뭐 제가 뺏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현물에서 상승장일 땐 저도 당연히 수익을 얻어받겠죠. 그런데 상승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락장이 중요해요. 거기서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락장에서 실력이 너무 미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이 마이너스, 이 파란불이 화가 나서 선물 거래소로 이동을 했죠. 이게 다 개미들의 엘리트 코스입니다. 선물에 물리고, 선물을 복구하고자 선물 거래소를 가고, 선물 거래소에서 또 청산 당하고, 엘리트 코스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바이비트를 사용했었어요. 바이비트. 마지막으로 이렇게 청산 당한 게 이런 식으로 청산을 당했어요. 강제 청산. 듣기만 해도, 이 글자만 봐도 치가 떨립니다. 지금도 간혹 생각은 나지만 이거 쉽다기는 한 달쯤 돼가네요. 한 달 넘었네요. 아직 멘탈은 거의 99% 회복이 됐죠. 비트 2개입니다. 비트 2개. 7,800만. 이게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비트코인 등록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보면은 정확하게는 제 돈은 한 8,700 정도예요. 근데 김프하고 비트코인 등록일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 돈은 한 8,700, 800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제가 이날 5월 27일날 들어왔죠. 이때 단타를 시작을 해가지고 뭐 하루는 0.05, 0.13, 0.13 뭐 이런 식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갑자기 제가 5월 31일날 0.9개, 1개에 가까운 비트코인을 수익을 내요. 그리고 6월 4일날은 1.2개, 1.3개 이 정도 유지를 합니다. 이틀 사이에 거의 비트 2개 정도, 2개 넘는 금액을 제가 수익을 봐요. 그리고 제 잔고에 그때 기억으로는 1억 4천 정도가 됐었어요. 8,900을 넣었지만 8천만 원 동안 시작을 했는데 1억 4, 5천 돈이 됐어요. 자신감이 이때 정말 뿜뿜했습니다. 그리고 보는 거와 같이 빵원이 됐죠.
빵원이 나락을 갔습니다. 나락을 가요, 나락.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뭔가의 동정을 구하려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내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든 제가 극복을 해서 다시 이거를 맨징을 하고 또다시 이 금액에서 더 부풀리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크리스마스 때로 결정을 해놨는데 맨징하는 날짜를 잘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존에는 어떤 매매를 했냐면은 이평 매매를 했습니다. 이평선 매매. 이평선이 정배인지 역배인지 그리고 이평선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거래량이 어떻게 터지는지 이렇게만 해서 매매를 했어요. 거기다가 RSI 정도 흐름 정도를 좀 파악하게 그 정도만 보조지표를 켰었어요. 그렇게 제가 매매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돈도 벌었었고 여태. 근데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이평선은 추세를 맞추기에는 정말 좋아요. 추세를 보기에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지와 저항을 따져가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또 자기만의 센스로, 감각으로, 왜냐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주식을 꽤 오랫동안 해가지고 좀 시장에 대한 감이 있겠다 자만했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매매를 했었고 돈도 벌었었고, 다만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이 이평선의 장점은 추세 확인이 심플하니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 상태에서 보면은 이평선이 올라가고 있고 꼭지인가? 내려가네? 그럼 내려가겠네? 여기서도 이평선이 올라가니까 올라가겠네, 내려가겠네, 이건데 이게 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각도를 틀면은, 상방으로 각도를 틀면은 여기서 감으로 매수를 들어갔어요. 항상 하겠네 예측하고 어디까지? 저항 라인 보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단점입니다. 이평선만 보면은 이평선이 올라왔을 때,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요 이미 캔들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평선은 말 그대로 뭐냐, 단점, 후행이다. 실시간으로 움직이기는 하지만은 결론은 후행입니다. 후행. 그러면은 여기서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찾은 방법은 스토캐스틱이에요. 이 스토캐스틱은 이렇게 두 템포, 세 템포 느린 이평선을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커버를 하냐면은 제가 아직 매매의 검증이 아직 쉽게 안 끝났기 때문에 저도 아직 정확하게 설명드리기에는 많이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스토캐스틱을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느끼고 있는 거는 이런 마디를, 이런 마디 아니면 매도일 때는 이런 매도 마디, 매수 마디,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당연히 차트는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저도 보고 있어요. 차트가 다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개미들은 볼 수 있는 게 이 차트밖에 없잖아요. 확률적으로 접근해야죠. 아니다 싶으면은 손절하고 나오는 거고 끊고 나와야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언젠간 저희도 돈을 벌 수 있는 날이 있겠죠. 제가 여기서 찾은 거, 스토캐스틱을 공부를 하면서 찾은 점, 되게 신기한 점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스토캐스틱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스토캐스틱을 알게 된 계기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분들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하면서 사부가 두 분이 생겼는데 한 분은 이제 파동, 엘리어트 파동이나 피보나치나 이런 매매를 하는 법을 알려준 사부도 있고, 두 번째 사부는 이런 스토캐스틱 관련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저한테 맞는 게, 제가 원래 이평선으로 매매를 했었기 때문에 이 스토캐스틱이 저한테 조금 더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엘리어트 파동이나 여러 가지 파동이 있죠. 1, 2, 3, 4, 5파, 그 이후에는 ABC 파동, 등등등 해가지고 엘리어트 파동일 때는 카운팅, 엘리어트 파동을 카운팅을 한다면은 대충 1파, 2파, 3파, 4파, 5파, A, B, C 이런 식으로 가죠. 여기서 2파는 1파 밑으로 내려갈 수 없다. 1파는
4파의 접점보다 낮아야 된다. 1파의 고점은. 뭐 이런 절대 법칙도 있고 막 헷갈려요. 그리고 1파 카운팅을 하기도 너무 쉽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주관적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스토캐스틱은 단순한 이 파동, 순수한 파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파동. 그래서 제가 설정해 놓은 거는 큰 파동, 스토캐스틱, 중간 파동, 뭐 작은 파동, 쉽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큰 파동을 쪼갠 거, 두 번째 중간 파동을 자잘하게 쪼갠 게 작은 파동, 뭐 이런 식으로. 자, 일단은 저도 이 스토캐스틱이 정확하게 입각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부터 이렇게 스토캐스틱 어떻다 이렇게 설명드리기에는 힘들고, 나중에 정말 제가 이 정도면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 할 수준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한번 기회를 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신기한 점을 좀 보여드릴게요. 신기한 점. 신기한 점. 제 눈에, 요쯤. 요쯤 봐볼까요? 요쯤.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를 쪼개서, 자, 이 상황입니다. 이때가 언제야? 21년 4월, 21년 5월, 이때입니다. 이 뒤에 차트는 저도 잘 몰라요. 떠났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일단 캔들을 봅시다. 제가 예전 같았으면요, 뭐 전고도 쳐놓고 대충 치겠습니다. 전고도 치고, 뭐 지지라인도 치고, 뭐 전저점도 막 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매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매매를 들어간다고 하면은 저는 어떻게 확인을 했었을까요? 예전 같았으면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지금의 고점, 지금의 고점, 그리고 전고점을 뚫었죠. 전고점을 뚫었네? 지금 전고를 뚫었어? 그리고 전저를 지지를 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해준다? 하면은 저는 이때 매수를 들어가든 이때 매수를 들어가든 뭐 그런 식으로 눌림목대에 들어갔겠죠. 그리고 조금 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전전고점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희망회를 돌렸을 거예요. 이런 전고점을 찾아서. 그리고 목표를 세우겠죠. 큰 전고점. 그 다음에 여기에 전고점이 어딜까? 여기네요. 여기.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베팅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서 아니다 싶으면 손절을 쳤을 거고, 그러다가 물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욕심부리다.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요거를 볼까요? 저는 이게 신기해요. 진짜 신기합니다. 스토캐스틱에서 제가 느낀 거 보이십니까? 파동의 고점, 그리고 여기도 되겠죠? 파동의 고점, 여기도 파동의 고점이 되겠죠? 똑같은 스토캐스틱인데 설정만 다르게 해놔서 쪼개놓은 거예요. 그런데 캔들에서는 이때의 고점보다 전고점을 돌파를 해줬어요. 어떻게? 전고점 돌파했잖아요. 상향했잖아요. 고점이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접점도 높아졌고, 이러면은 또 이런 생각도 했겠지. 이거 뭐지? 수렴 받나? 아니면 상방세경인가? 떨어진가? 막 헷갈릴 거예요. 이제 사람이란 게 희망회로를 50% 이상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리다만 요거를 보신다면은 이거 의심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큰 파동으로 봤을 때는 아직 몰라요.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떨어지려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모릅니다. 여기서 몰라. 두 번째 파도 여기서 간해수 구간 들어가고 있네. 간해수 구간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안 나왔으니까 모릅니다. 근데 더 세분한 파동을 보니까 이 고점 여기서부터 이으면은 이렇게 미비하지만 하락이에요. 하락. 파동은 하락 중입니다. 이
이 파동은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캔들은 고점을 돌파해줬고 파동은 전고점을 돌파를 못해줬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확률이 모든 차트에 대입은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 파동으로 이걸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되나? 봐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요때죠? 요때. 요때의 그림과 요때의 그림. 그리고 요때. 보이세요? 힘을 잃어가는 모습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요것도 이제 3시간 봉이긴 하지만 4시간 봉, 6시간 봉 해가지고 보면은 크게 보면은 확연히 차이가 나죠. 확연히.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볼 때는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그림들. 핸드는 정보를 올라왔네. 여기 뭐 이런 거 보다 이렇게 잔파동들을 보다 보면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방금처럼 이렇게 크게 보면은 여기 쉽게 볼 수 있죠. 쉽게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마디를 먹을 수가 있어요. 이 마디를 6시간 봉 상태에서 그러면은 그것만 찾으면 되겠네요. 캔들에서는 전고점 돌파했는데 파동에서는 전고를 돌파하지 못한 이런 그림만 찾아서 매매를 해야겠네요. 여쭤보실 수 있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매매 검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속 해봐야 알아요. 짧게 보면 옆에 거 요것도 봐도 이것도 또 이 전고를 돌파를 해줬는데 여기는 파동이 낮네요. 또 여기서 보면은 두 번째 파동을 보면은 또 이건 상향이고 이런 것처럼 아직 매매 검증이 안 끝나 있습니다. 아직 매매 검증이. 그렇다고 하면은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이런 잔파동을 본 다음에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큰 파동을 봐야 돼요. 큰 파동. 큰 파동을 어떻게 보냐? 이렇게 보겠죠. 방금 우리가 이렇게 봤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크게 봐야죠. 크게 그림 보여요. 그림이. 여기도 이런 식으로 전고가 사용됐지만 밑에 파동은 뭐 여기서부터 하든 뭐 하향처럼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쵸? 하향이죠. 여기다 해도 하향이고 이런 식으로 큰 파동, 대파동 안에 중파동이 있고 중파동 안에 소파동이 있고 그 파동들 사이사이마다 잔파동들이 엄청 많습니다. 잔파동들이. 그래서 단타 하시는 분들은 아마 파동들을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확률적으로 접근한 이유가 그런 이유들이에요. 하지만 저희처럼 프로가 아닌 사람들은 조금 뒤에 떨어져서 멀리서 숲을 보면서 차분하게 타점을 기다리면은 그 타점은 옵니다. 여태 제가 해보면서 제가 예전에는 진짜 하루에 몇십 번씩 매매를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하루에 이게 몇 번씩은 막 했어요. 진짜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하루에 매매하면은 2번? 많으면 3, 4번? 이렇게밖에 안 해요. 왜? 타점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타점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잘은 모르지만 저처럼 이렇게 고통을 겪으신 분, 겪었던 분, 현재 겪고 계신 분들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개인 각자마다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실 거면은 금방 빨리 진짜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코인팡을 떠나십시오. 하지만은 정말 난 돈을 정말 벌고 싶고 욕망이 있고 이런 좌절을 극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한 번 더 도전을 해봐야겠다. 도전을 하는 대신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야겠다. 철두철미? 맞나? 맞는 말인가? 철두? 뭐지? 아무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좌절을 하신 분들, 도전을 하는 거예요. 좌절을 딛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 좌절을 디들려면 공부해야 돼요. 공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거 못하겠으면은 진짜 떠나야 돼요. 그렇게 못하면 한 번 더 깡통을 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깡통을 한 3번 정도 쳤어요. 주식 때 2번, 코인 때 1번. 어쨌든 여러분 성투하시고요. 정말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면은 우리 다 함께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 라는 거고,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